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한 남자가 산골 외딴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훗날 왕조의 운명을 바꿀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민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의 손에서 흘러나온 한 그릇 죽이 나라를 살린 증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렸던 여인이 어떻게 왕실의 비밀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의 치세가 어지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깊은 산골, 그곳에 춘섬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춘섬의 어머니가 천민이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얼굴 왼편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얼룩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전연을 보면 애군이 든다더라. 어미도 천하고 얼굴까지 젖골이니 뭐 볼 게 있나. 장터에만 나가면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춘섬은 그런 시선을 피해 산골 깊숙한 곳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겨우 지붕을 엮고 벽을 세운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겨울이면 얼어터진 발로 눈 덮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금음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움막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씨조차 겨우 남아 있었고 그날 저녁 먹을 것이라곤 죽도 아닌 묽은 미음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얼어붙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춘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형편에 남을 도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자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고 이 추운 겨울에. 춘섬은 남자를 끌어안아 움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힘이 없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인 후 자신이 덮고 있던 누더기 이불을 남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던 미음을 데워 한 숟가락씩 남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남자는 사흘 밤낮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춘섬은 그 사흘 동안 자신은 거의 굶다시피 하며 남자를 돌봤습니다. 눈 속에 나가 얼어 죽은 작은 새를 주워다가 고아 국물을 내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손으로 남자의 손과 발을 문질러 체온을 되돌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춘섬을 발견했습니다. 춘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얼룩을 보는 순간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아직은.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며칠 더 쉬어가시지요. 먹을 것은 변변치 못하지만 따뜻한 곳에서 기운을 차리시면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춘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순수한 선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낯선 남자를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열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열흘 동안 춘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밤마다 산에 나가 얼어붙은 풀뿌리라도 캐왔고 이웃 마을까지 걸어가 품팔이를 해서 쌀 한 되를 얻어왔습니다. 남자는 그런 춘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인께서는 어째 이런 깊은 산골에 홀로 사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춘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한 몸입니다. 어미가 천민이었고 아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얼굴을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저주받은 년이라 부릅니다.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어른들은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사는 겁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얼룩은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일 뿐 그녀의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처음 깨어났을 때 어인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춘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미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남자는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춘섬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몽학이라 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춘섬은 남자에게 자신이 가진 마지막 떡 3개를 싸주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춘섬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춘섬이 구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이몽학. 그는 선조의 서자였습니다. 왕의 피를 이었지만 어머니가 궁녀였기에 왕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춘섬의 움막 앞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몽학이 떠난 후 춘섬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낯선 남자를 며칠이나 재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멸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천한년이 남자를 들였다더라. 전년한테서 뭘 기대하겠나. 어미도 그런 년이었는데. 장터에서 나무를 팔려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품팔이를 하려 해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춘섬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겨울은 더욱 혹독해졌고 먹을 것은 바닥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섬은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고 추위에 얼어붙은 채로 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저주받은 년이 드디어 죽는구나. 이제 마을이 깨끗해지겠네. 하지만 한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마을의 늙은 약초꾼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춘섬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노인도 늙어서 정신이 나갔나. 저런 년을 집에 들이다니. 하지만 박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춘섬에게 약을 다려 먹이고 따뜻한 곳에서 쉬게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춘섬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나 생김새가 정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지난 겨울 누군가를 구했다는 소문을 나는 들었다. 자신도 굶으면서 낯선 사람을 살린 사람이 어찌 천하다 하겠느냐. 춘섬은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춘섬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나무 껍질이 병을 낫게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춘섬은 그것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녀에게는 식물을 알아보는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너는 좋은 재주를 가졌구나. 이 재주로 사람들을 돕거라. 하지만 할아버지, 사람들은 제가 만든 약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란다. 춘섬은 박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정성스럽게 말리고 빻아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작은 자리를 펴고 앉아 약을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약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약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주받은 년이 만든 약을 누가 먹겠나. 그 손으로 만진 약을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질 거다. 춘섬은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약은 한 봉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었는데 아이들과 노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약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춘섬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박노인에게 배운 대로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마을 어귀에 큰 솥을 걸고 약을 끓였습니다. 열병에 좋은 약입니다. 아픈 사람은 누구든 가져가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한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과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섬은 서둘러 약을 떠서 주었습니다. 빨리 먹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십시오. 과부는 약을 받아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전연의 약을 먹이다니. 아이가 죽으면 전연의 죄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과부의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열이 내리고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춘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약을 먹은 사람들이 차례로 나아지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 좀 주시오. 우리 어미가 죽어갑니다. 춘섬은 밤낮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마을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에 전염병이 잡혔습니다. 춘섬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춘섬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사해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이자 양반 행세를 하던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도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비싼 값에 팔아 큰 돈을 벌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섬이 공짜로 약을 나눠주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도가 약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춘섬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의원 행세를 하다니. 김진사는 관아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춘섬이 무허가로 의술을 행했고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거짓 증언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년이 산에서 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년이 우물에 무언가를 탔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몇몇 악한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김진사의 뇌물을 받고 있던 터라 춘섬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춘섬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춘섬에게 목숨을 구한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반과 관아에 맞서는 것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섬은 관아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내가 마을에 병을 퍼뜨렸느냐?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말라. 증인들이 다 보았다. 매가 등에 내리꽂혔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춘섬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춘섬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년, 내가 어찌 감히 양반을 거역하느냐. 김진사가 직접 관아로 찾아와 고함을 쳤습니다. 그는 춘섬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내 같은 년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비켜라. 내가 들어가겠다. 한 남자가 포졸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노기를 띠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관아다. 감히 누가.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사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몽학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선조에게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왕자의 칭호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왕의 피를 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또나 김진사 같은 이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이몽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춘섬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입니다.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몽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죄인?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마을에 병을 퍼뜨리고. 거짓말. 이몽학은 호통을 쳤습니다. 저 여인은 지난 겨울 나를 구한 은인이다. 자신도 굶주리면서 낯선 나그네를 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병을 퍼뜨린단 말이냐? 관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몽학은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였습니다. 김진사, 너는 전염병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려 했고 그것을 막은 선한 사람을 모함했다. 이는 왕법을 어긴 중죄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몽학은 냉정했습니다. 사또, 너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고문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사또와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포졸들은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이몽학은 춘섬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나리, 왜 저를?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듯이 이제 내가 그대를 구할 차례요. 춘섬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겨울 구한 남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이몽학은 춘섬을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춘섬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나리, 저는 천한 몸입니다.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몽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천하지 않소. 그대는 나보다 더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지만 궁궐은 춘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서자가 천민 여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자 주제에 천민을 데려오다니. 왕실의 채통이 무너진다. 이몽학은 대신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춘섬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춘섬은 다시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몽학이 그녀에게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고 약방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춘섬은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섬의 약방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양반이고 천민이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짜로 약을 주었고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은 찾아가서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춘섬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선녀님이라고 말입니다. 얼굴에 붉은 얼룩을 저주의 표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사람을 알아보는 징표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춘섬이 40을 넘긴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몽학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것이었습니다. 춘섬은 그 소식을 듣고 나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몽학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의 혈육은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이 조정의 결정이었습니다. 춘섬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아이가 감금된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밤 담을 넘어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제 괜찮아요. 춘섬은 아이를 데리고 산골로 도망쳤습니다. 관군이 뒤쫓았지만 그녀는 산길을 이용해 따돌렸습니다.
보름을 도망쳐 마침내 깊은 산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춘섬은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은이라 했습니다. 춘섬은 소은에게 글을 가르쳤고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은아, 사람은 누구나 귀하단다. 양반이고 천민이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소은은 춘섬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춘섬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이 겪은 아픔을 대신 감싸주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아름답고 슬기로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춘섬은 늙었습니다. 평생의 고생과 병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춘섬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춘섬은 가늘게 웃었습니다. 소은아, 나는 행복했단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그리고 춘섬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은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픈 이를 돌보고 약한 이를 보살피겠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약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고 그 왕이 소은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인가? 아버지의 죄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소은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새로운 왕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소은 낭자, 아니 왕의 혈육이신 분, 용서하십시오. 왕은 말했습니다. 이몽학의 영모는 거짓이었다고, 조정 대신들의 음모였다고, 뒤늦게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몽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딸인 소은을 왕실로 맞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감사하지만 저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시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왕실이 아닙니다. 천민이라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딸로 남고 싶습니다. 소은은 춘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춘섬이 자신을 구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는지를 말입니다.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춘섬을 의녀로 추봉한다. 그리고 그의 약방에 왕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소은은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소은은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세상이 어머니를 알아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귀한 분이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춘섬의 약방은 왕실의 지원을 받아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도 천민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모두 춘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생김새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춘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얼룩이 있는 선녀라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습니다. 춘섬은 단순히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멸시받으면서도 결코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던졌던 사람들을, 침을 뱉었던 사람들을 나중에는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약방은 대대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한 학자가 춘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춘섬은 천민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은 왕보다 고귀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얼룩을 저주의 표식이라 했으나 실은 그것이 하늘이 준 징표였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춘섬은 그것을 평생으로 증명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춘섬이라는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여러 이야기가 합쳐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을 봅니다. 신분, 재산, 외모, 출신.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춘섬은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졌지만 왕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전염병에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자신을 고문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왕실의 아이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어머니의 뜻을 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은 돌고 돕니다. 춘섬이 이몽학에게 베푼 선의는 이몽학의 딸인 소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운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춘섬의 얼굴에 있는 붉은 얼룩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춘섬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멸시받으면서도 선을 택했습니다. 고통받으면서도 남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흉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천한 신분의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춘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멸시해도 당신의 선한 행동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당장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춘섬은 평생을 멸시받으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 의녀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녀의 선은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한 소운을 통해 그 선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십시오. 작은 선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선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춘섬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약자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춘섬처럼 사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